네, 오늘은 산업용 나노계측 원자핵 미경 솔루션 소개 부분의 제3강 원자핵 미경의 하이브리드 측정 기술이 열어가는 MI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크 시스템스의 응용기술센터에 있는 조상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이브리드 측정 기술에 있어서의 지금 원자핵 미경의 필요 조건과 원자핵 미경이 왜 하이브리드 이런 계측 기술을 개발하는 데 용이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측정 기술과 원자핵 미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에 나노테크놀로지스라는 나노 기술 이 서문에 장 마리렌 1987년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Beyond dimension shrinkage, the new era of complexity is initiated. 그러니까 이런 디멘션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런 복잡성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복잡성을 갖다가 우리가 밝히고 알아내는 데는 기존에 있는 계측 기술 한두 가지의 계측 기술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나 분자 크기까지의 관찰이 필요하고 물리학, 화학, 생물학 및 산업과학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띨 나노 기술이 발전하는 데는 다양한 기측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보면은 하이브리드 계측은 동일한 측정 영역에 다른 측정 기술을 결합하여 매개 변수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이는 접근법으로 최근 중요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뜻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측정 기술을 결합을 하면 각 개별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이나 에러가 있는데 이런 다른 계측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이런 불확실성과 에러를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서 개발과 제조 분야의 기존 측정 기술이 한계에 다다라서 산업계에서 측정 요구를 측정시켜서 점점 하이브리드 계측 기술이 점점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추가된 모든 측정 기법에 대해서 이런 측정 가능성을 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오차 분석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한 가지 기법에서 나오는 이런 오차는 분석하기가 쉽지만 만약에 이 하나의 측정 기법에서 이런 오류가 나는 오차 부분이 정밀하게 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하이브리드가 되면은 이런 오차와 오차가 증폭이 돼 가지고 오히려 더 분석한 결과물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 1강에서 원자핵 미경이 이렇게 화학적, 전기, 자기, 근적 광화, 열전도까지 다양한 성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성질을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법이 다른 추가적인 측정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고 굉장히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PM은 보면은 이런 다양한 기법을 가지고 머티리얼 사이언스나 폴리머 사이언스,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 에너지,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심지어 바이오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되면서 어떤 것을 보냐면은 서페이스 지오메트리라든지 몰레큘러 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은 일렉트로닉 스트럭처, 스핀 스트럭처, 일렉트로닉 트랜스포트 이런 다양한 부분의 데이터를 SPM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내가 뭘 측정하고 싶으냐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럼 내가 뭘 측정한 것을 알면 만약에 내가 모듈러스로 측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나노 인덴테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스티프니스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포스 모듈레이션 마이크로스코프 기능을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프릭션 포스 같은 경우에는 레터럴 포스 마이크로스코프
뭐 아니면은 뭐 그 캐파시턴스를 알고 싶다 그러면 스캐닝 캐파시턴스 마이크로스코프를 선택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은 응용 분야가 있으면은 또 이런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알 수가 있어야 여러분이 이제 그 원자핵 미경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이브리드 다른 그 융합 기술과 결합하기 위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나의 계측기가 이제 오차가 커지면 결국 이게 다른 기술과 결합했을 때 결국 이런 시너지를 일으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오차라면 괜찮은데 내가 좀 제어하기 힘든 오차를 가지고 있는 계측 기법이라면 이렇게 융합을 했을 때 어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초기의 원자핵 미경은 이런 하이브리드 메트롤로지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튜브 스캐너를 썼을 경우 이 이미지에 왜곡이 생기는데 이런 왜곡은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태핑 모드나 컨택 모드 같이 탐침이 표면에 닿아서 생기는 오차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스캔을 여러 번 함에 따라서 탐침이 마모가 되고 탐침이 마모가 되면 우리가 읽어나가는 형상 자체도 정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차들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하이브리드 메트롤로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접촉식 non-contact 모드 같은 기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초기에 나왔었던 원자핵 미경은 이런 렐러티브 디멘션을 측정하는 데는 아주 좋은 툴이지만 이런 앱솔루트 디멘션, 이제 정량적인 측정을 하는 데선 굉장히 조금 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A하고 B가 하나의 측정에서 뭐 A가 B보다 뭐 1.5 나노미터 크냐 작냐는 비교적인 측정은 뭐 답변을 할 수 있죠. yes. 하지만 A 높이가 어떤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수치냐 라고 물어볼 때는 거기엔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왜곡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아니면은 뭐 A와 B를 따로따로 측정했을 때 그럴 경우 이제 A가 과연 B보다 크냐 이런 답변에도 답변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팁 투 팁 베리에이션이나 아니면 장비 툴 투 툴 베리에이션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조물을 가진 원자핵 미경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튜브 스캐너 타입의 에서 이런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스캐너를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캐너는 이런 플렉처 힌지를 쓰고 이 힌지를 이런 피에조 스틱으로 된 이런 부분을 이제 밀어주는 방식으로 구조물이 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변이는 이런 디텍터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물을 통해 가지고 왜곡된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아웃 오브 플레인 모션이 없는 굉장히 평평한 이런 80 마이크로미터의 뭐 1나노미터의 베리에이션도 없는 아주 평평한 측정이 되고 또 이제 오소고널리티가 유지되는 측정이 되면서 결국 정량적 측정의 기본이 되는 구조물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XY와 G 스캐너가 분리를 하면서 이 G 스캐너가 분리되면서 이제 빠른 반응이 가능해지고 빠른 반응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비접촉식 non-contact 모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런 non-contact 모드는 예전 초기에는 이런 그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팁 끝이 부딪히면서 깨지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non-contact이 되면은 이런 단순히 밑에서만 디텍션이 되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팁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경사의 구조물도 쉽게 이제 측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트렌치 메저먼트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걸 매딩했을 때도 이제 팁 끝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non-contact 모드가 가능하게 되면서 결국 원자핵 미경이 이런 연구계에서 이제 산업계까지 사용될 수 있는 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뭐 10Hz면 굉장히 좀 빠르게 측정하죠. 10Hz에서 3일 동안 계속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번에 의해서 이제 10,000번, 15,000번까지 이제 측정을 하는데도 그대로 이제 non-contact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AFM과 이제 다른 기술과, 그러니까 이제 AFM과 다른 기술이 이제 하이브리드가 된 그런 기술을 몇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백색광 간섭계가 있는데요. White Light Interferometer고요. 이거는 이제 넓은 주파수대의 광원을 가진 백색광을 가지고 이제 수 마이크로 이하의 짧은
간섭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빔 스플리터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면과 기준면에서 반사되는 광이 이제 특정 거리에서 간섭 현상을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간섭 무늬를 분석해 가지고 3차원 높이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이런 넓은 영역에서 이제 3디멘셔널로 3차원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G 하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넓은 영역으로 보지만 원자 현미경의 데이터 포맷과 동일한 데이터 포맷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원자 현미경과 백색관 간색가가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 현미경과 이제 WLI를 보면은 각자 장단점이 이제 틀린데요. 원자 현미경은 좁은 영역밖에 못 보고 측정 스피드가 느린 반면 아주 고해상도로 볼 수 있고 레터럴 버티가 모두 고해상도로 볼 수 있고 정확도가 매우 높은 측정 기법인 반면에 WLI는 같은 데이터 포맷을 가지지만 넓은 영역을 빠르게 볼 수가 있고 대신 조금 해상도가 원자 현미경에 비해서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결합하면 굉장히 상보적으로 장점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법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WLI를 통해서 넓은 영역을 보고 그 다음에 줌인 해가면서 이제 어떤 영역에 가면은 이제 원자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얻는 방식으로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WLI와 AFM이 결합한 장비가 개발이 됐고요. 그걸 보시면은 이거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요 끝에 부분에 이제 폴 팁이라고 해서 하드디스크에 리딩하고 라이팅 하는 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줌인해서 AFM으로 보고 그 AFM에 다시 줌인해서 요 팁을 보는 이런 식으로 줌인해가면서 넓은 영역에서 좁은 영역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보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순히 이제 보는 부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광학 기법에서 찾은 어떤 결함 부분을 이제 원자 현미경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하이 레졸루션으로 이제 핫스팟이라는 부분을 찾아내는 이런 기법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런 물질은 이제 이 소재가 틀리면 옥사이드 레이어가 틀리거나 이게 소재가 틀리면 광학으로 보면 이렇게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에러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원자 현미경으로 찍으면 형태적으로는 그런 에러가 없이 이런 물질이 틀리더라도 동일하게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원자 현미경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네, 이런 WLI에서 생긴 에러를 이렇게 보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 사실 WLI는 넓은 영역을 굉장히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지 에어리아를 볼 수 있고 그 부분에서 그런 핫스팟 에어리아를 빠르게 찾은 다음에 이 부분을 원자 현미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은 상당히 이제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아주 유망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IR 기능하고 결합한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R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파퓰러한 건 FTIR이죠. 이제 FTIR을 통해서 이런 화학 분석, 화학 결합,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근데 단지 이제 레졸루션은 거의 마이크로 레벨 단위죠. 왜냐면은 이렇게 광을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이제 옵티컬 디텍터로 이제 받기 때문인데요. 이런데 이제 AFM을 이용하면 그 AFM 이 캔틸레버 끝이 대략 10나노에서 5나노 정도 되는데 이 끝 자체가 이제 이 AFM 팁 자체가 디텍터가 되면은 이 팁 끝에 이 크기에 따라서 레졸루션이 해상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주 고해상도의 이런 화학적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템이나 셈 이런 거에서 이제 엘레멘탈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수소냐, 산소냐. 근데 사실 그런 엘레멘탈 정보는 그렇게 이 소재를 분석하는데 큰 도움은 안 돼요.
실제적으로 이런 그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분자를 구성하느냐 하는 그 분자를 알아야지 사실 소재를 분석하는 데 용이한데, 이런 몰레큘러 인포메이션은 뭐 XPS, 톨프심스, 뭐 FTIR, 라만 등이 이제 제공을 해주죠. 단지 근데 이런 부분은 레졸루션이 상당히 떨어지고 가장 파퓰러하게 많이 쓰이는 FTIR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마이크로 대역으로 쓰입니다. 근데 디텍터를 탐침으로 바꿈으로써 이제 그 포토 인듀스드 폴스 마이크로스코프라고 부르는데, 레졸루션이 5나노미터까지도 이렇게 해상도가 향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나노 스케일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점선으로 된 건 FTIR 데이터고 실선으로 된 건 이제 PIFM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얼라인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특성은 지금 측정한 샘플들이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다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어서 헤테로지니어스하면은 이 FTIR은 넓은 영역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지저분해졌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PIFM이 이렇게 잘 일치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불순물이 적은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물질을 이제 측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폴리각틱 애시드 같은 거는 이제 바이오 프렌들리 머티리얼이죠.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을 대체해 가지고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 이런 물질인데, 이제 PLA만으로는 이제 물성이 좋지 않아서 뭐 조금 높은 열에는 녹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알킬레이 코폴리머 같은 걸 중합시켜 가지고 물성을 높이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진 부분을 토포에서는 잘 찾기가 힘들지만 이제 PIFM의 이제 어떤 파장대역에서 이제 PLA가 검출이 되고, 그 다음에 뭐 ACM은 스페시픽한 1721 파장대에서 딱 그 ACM만 이제 구분이 되는 이제 화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파티클들이 있으면은 이게 파티클이 뭐 토포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파티클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PIFM으로 디텍션 했을 때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사실 AFM으로 하이브리드 할 수 있는 그 응용 가능성은 굉장히 넓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이제는 이런 계측기기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원자의 매혹은 탐침을 어떤 나노 머신인 기법으로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EUV 포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 트렌치가 너무 작아지면서 이제 결함 부분을 갖다가 제어할 기술이 필요한데요. 기존의 E빔이나 레이저 기반의 이제 리페어 방식은 이제 손상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고, 이제 EUV 마스크에서는 이제 AFM이 어쩌는 뭐 유일한 솔루션으로 지금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결함을 선택적으로 이제 복구할 수 있도록 AFM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상을 보는 것과 리페어하는 이런 두 가지의 다른 기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윕 모드, 뭐 스크래치 모드 같이 해가지고 이런 파티클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어떤 스크래치 모드로 이제 하드 머티를 이제 그런 패턴을 갖다가 이제 수정하는 뭐 그런 모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광이 지나가는 패스웨이에 파티클이 있으면 이걸 밀어가지고 이 패스웨이에 대해서 제거해가지고 이런 광이 지나가는데 에러가 나지 않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패턴에서 이걸 스크래치 해가지고 이런 패턴을 새로 빌드업하는 이런 방식의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광학 기술과 AFM 기능이 합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줄 수 있는데요. 뭐 그 중에 한 예로 뭐 라만이나 뭐 형광, 매핑 이런 등이 사실 AFM 그 기술과 결합이 돼가지고 뭐 다양한 2D 머터리얼이나 이런 신소재에 어떤 그 정보를 줄 수가 있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하이브리드 측정 기술의 예를 들었는데, 한번 서머리를 보자면 기존 현미경과 다른 탐침을 이용한 원자 현미경 기술이 역시 이제 융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원자 현미경은. 그리고 이런 융합 기술을 통해서 각 계측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백센각 간섭계 같은 경우 이제 3차원 정보를 주기 때문에 원자 현미경 데이터와 같이 원자 현미경과 같이 데이터 융합하기에 용이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점과, 원자 현미경 기술과 IR 기술의 결함은 이제 나노 수준에서 화학 분석이 가능해서 이제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자연미 기술을 계측뿐 아니라 나노머신 기술을 이용해서 마스크의 나노파티클을 제거하나 결함을 수정하는데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라만을 포함한 다양한 광계층 기술이 융합될 수 있고, 이런 하이브리드 기술은 신소재 및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새로운 MI 분야를 이제 그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 분야를 열어갈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로써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